안녕하세요. 경제적으로 암울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함부로 부자인 것처럼, 함부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우 암울해지고 매우 힘들어지는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과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통의 나라, 보통의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람 살아가는 게 특별하게 대단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함부로 영혼을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남을 무작정 믿고 의지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재능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이 불편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정말 힘들고 혹독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상황에 맞는 대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잘 지낼 수 있게끔, 무난하게 지낼 수 있게끔 준비가 필요하다,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함부로 무리하게 빚내서 뭔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기 돈으로 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환상에 취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 환상을 갖는 순간 언제든지 그 환상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다 빼앗긴다, 사냥당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돈을 버는 건 매우 어렵지만 돈을 쓰는 건 순식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춰놓은 뭔가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는 게 최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매우 험악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물가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사람들의 씀씀이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보복 소비라고 해서 조금 늘어나는 것 같지만 금세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나마 2030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그냥 되는 대로 오늘만 먹고 그냥 살자, 오늘만 살자 이런 마음으로 흥청망청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취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꽤나 많은 황당한 일들, 그리고 강연 범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런 것들이 폭동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역이 조커처럼 그냥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지금 전 세계 농산물 가격 때문에 난리죠. 물가 폭등에, 금리 폭등에, 이래저래 각국이, 각 나라들이 자기들의 상황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해외에서 물자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한국이 더 빠른, 더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황당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결국 함부로 남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한국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근데 미국에게 퍼주기만 하고 우리가 미국에게 받는 건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기브앤테이크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00을 줬다고 100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좀 그래도 의미 있는 거래는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미국에 준 건 명확하고 또 미국이 우리한테 준다고 하는 것들은 되게 모호했습니다. 이건 좀 냉정히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그 한미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에 대한 그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또한 대기업들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되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말은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입니까? 아니죠.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얘기죠.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 같은 느낌이 좀 더 들어서 좀 구체적이고 좀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트래킹하고 국민들한테 계속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그들이 무너지면 한국의 경제가 무너진다.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한 얘기 같은 거죠. 그 기업의 재벌 총수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임직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들도
좀 삶이 좀 나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전체적인 방향이 전체적인 흐름이 괜찮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아무래도 좀 너무 기대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앞으로 한국은 강대국들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니까 한국이 지금 공황에 빠지는 상황인 거죠. 가파르게 자연스텝하고 빅스텝하면 한국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갈 것 같은 거죠. 지금 미국은 1.75입니다. 1.75. 7월달 되면 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의 회의 동안 0.5%씩 올리면 미국은 4.0이 됩니다. 한국은요. 지금 1.75인데 7호인데 4번 전부 빅스텝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도 3.75 됩니다. 한미금리 역전은 불가피하다라고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미금리의 역전차가 금리 차이가 좁혀지게끔 해야죠.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4%인데 한국이 기준금리 3%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난리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있어도 괜찮다고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하죠. 이게 나라가 싶을 정도인 거죠. 그런 한미금리 역전 관련한 우려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이 있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진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하나씩 다 챙길 수 없다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또 그 대책이 맞을지 틀릴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하면서 더 나은 방안을 갖춰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과연 괜찮은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리더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일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후폭풍이 몰아붙입니다. 정신 차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은 아마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의 생활을 좀 더 재조정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만요? 아니죠. 기업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최대한 재정을 더 촘촘하게 쓰게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시장 또한 개미들이라고 무조건 사재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신용대출 비투한 금액 자체가 18조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8조인지 10조인지 수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야지만이 반대매매 같은 리스크도 줄어들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20, 30대들이 너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주식에 부동산에 뛰어들었습니다. 비정상이었던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디플레이션 시대 현금의 가치는 대폭발하는 거죠. 현금을 비축해둬야 삶이 안 무너진다라는 거죠. 검사하게 지내고 절약하며 살고 최대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바보처럼 지내면 다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아무나 만나지 말고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고 오직 낮은 자세로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시중금리가 그냥 1% 2% 오르고 끝나는 거 아니죠. 4% 5% 6%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감당 못할 정도로 시중금리가 커져 있을 거라는 거죠. 시중금리 10%, 12%, 15%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시중금리 10%, 12% 되면 무리하게 빚낸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인 후폭풍은 당연하다. 빚진 사람들은 절대로 삶이 괜찮아질 수 없다. 올해가 끝이 아니다. 내년, 내후년도 계속 어려워진다. 라는 걸 현실로 보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절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힘이 없으면 남들에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어떻게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건죄락하고 아끼고 항상 나은 자세로 겸손하게 지내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염치가 없어지고 돈 벌겠다고 남의 뒤통수를 치고 사기치고 공격하고 없던 사실도 만들어내는 그런 추악하고 지저분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런 세상에, 이런 혼돈의 시대에 조심하며 사는 거 말고는
살아갈 길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